부자가 돼서 한강뷰의 아파트에 살고 싶다.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향후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 방법밖에는 사실 없어요.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얼마 전에 이제 제 사무실로 한 20대 후반의 청년이 찾아왔습니다. 이 친구는 대기업 직장인이었고요. 흑수저 출신이래요, 본인이. 그래서 집에서 어떤 뭐 도움을 받는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, 이 친구가 이제 뭐 대기업을 들어간 것도 뭐 어려운 환경이었지만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들어간 거죠. 그래서 이제 월급을 이제 받기 시작을 했고, 이제 고민이 그거였어요. 자기는 이제 앞으로는 부자가 될 거고, 부자가 돼서 한강뷰의 아파트에 살고 싶다,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 친구의 계획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. 바로 내가 이제 뭐 서울이나 마용성 이런 데 핵심지를 갈 수 없다 보니까 경기도 아파트를 일단 한 채 산 다음에 여기서 이제 2년 실거주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들어가서 다시 2년 실거주를 하고, 그 다음에 마용성을 가서 다시 실거주를 채워서 비과세 받고, 그 다음에 강남 4구, 그 다음에 이제 강남 2구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 내에서도 이제 한강뷰 아파트를 가겠다, 뭐 이런 목표가 자기는 있대요. 즉 이 친구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점진적으로 핵심지로 들어가겠다, 뭐 이런 포부가 있던 친구인데,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. 1주택 비과세를 받아가지고는요, 이런 강남 한강뷰 아파트는 쉽게 갈 수가 없다, 이런 방법으로는 사실 잘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고요.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했어요. 이제 첫 번째는 내가 이 소유한 주택이 오르긴 할 건데 상급지가 오르는 속도는 더 빠르죠. 지금 벌써 보면은 외곽지에 좀 매물이 쌓이고 뭐 호가가 내려가는 등의 이슈는 있지만은 핵심지는 사실 더 오르는 경향이 있죠. 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사실 더 가속화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 가장 큰 또 이유가 있죠. 물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니까 연봉은 계속 오를 거예요. 근데 오르겠지만은 뭐 저도 대기업을 다녀봤지만은 이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이 저축만으로는 이렇게 갈아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. 아마 잘 아실 겁니다,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.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이벤트가 있습니다.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생기면은 이게 계속 갈아타는 게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. 뭐 자녀 학교 문제도 있고요. 결혼했으면은 맞벌이 할 경우에 이제 직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갈아타는 게 더 쉽지 않다 얘기를 했고요. 또 특히 뭐 이걸 좀 아셔야 돼요. 한강뷰 아파트를 가려면 한강뷰 아파트에서는 어느 정도의 내가 지출이 예상이 되는지,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여기를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뭐 한강뷰가 대표적인 데가 아크로 리버파크잖아요.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한번 보죠. 여기 이제 공시지가가 21년도 기준으로 한 23억 내외 합니다. 실제 뭐 매매가는 45억도 넘죠. 얘 보유세를 1년에 보유세를 계산해보면 그 종부세랑 재산세 등을 좀 계산을 해보면 1년에 대략 한 1,600만 원이 나옵니다. 여기 이제 거주를 하면은 뭐 자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자녀의 한 99%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죠. 한 명 보내는데 보통 150만 원이 들어가고요. 2명이면은 이제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. 또 여기서 거주를 하려고 하면은 생활비가 들어가겠죠. 당연히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활비가 못해도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 한 400에서 500 이상도 이제 들어갑니다. 여기는 또 제외된 게 있죠. 우리가 이제 여기에 살면서 뭐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대출 이자도 있을 것이고요. 그리고 뭐 여행도 많이 다니잖아요. 뭐 여행도 있고 요새 뭐 골프도 치고 뭐 이러다 보니 더 증가를 하겠죠, 지출액은.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보유세만 1년에 1,600만 원이 나오고요. 뭐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라고 하면 한 명은 150, 두 명은 300, 그리고 생활비만 4, 500 깨지고요. 뭐 대출하고 뭐 여행도 해외여행도 가고 뭐 골프도 치고 여러 가지 모임도 한다라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, 이 주택을 보유하고 뭐 거주만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내가 나가는 돈이 최소 1,000만 원 이상 나갑니다. 그래서 그거예요. 내가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친구한테 여기를 그냥 들어가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도 이 자금 자체를 부담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거주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향후에 들어갈 수 있느냐, 그리고 거주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 방법밖에는 사실 없어요. 이 방법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첫 번째는 소득이 그대로 있으면 절대 여기를 뭐 들어가기도 어렵겠지만은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.
소득을 무조건 늘려야 된다. 급여 소득에 한계가 있으니까 급여 외 소득을 만들어내는 고민을 하고 많이 늘려야지만 이거를 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.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일시적 일가구 주택을 비과세를 이렇게 계속 받아서 사실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. 왜냐면은 이게 한두 번은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요.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상급지가 더 오르는 이유, 근로소득을 저축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다주택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. 다주택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고, 다주택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좀 양을 좀 늘린 다음에 추후에 똘똘한 1주택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. 처음부터 1주택만으로는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고, 지금 윤석열 정부인데 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방향성 이런 것들 한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.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아파트죠. 이게 59제곱미터 짜리는 등록을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그리고 정비사업이죠.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재설에 성공을 했고, 서울시 내에서도 정비사업구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기회가 많습니다. 아마 서울의 빌라를 한 2개, 3개 중에 하나만 사더라도 사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요.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이걸 활용을 해야 되고, 그리고 이제 뭐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예비 신혼부부도 있을 거니까 이런 명의 분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. 더불어서 법인에 대한 설립 및 투자도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.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4번째 이 소득 있죠. 이제 급여 외 소득을 만들어야 된다. 급여 외에 뭐 2배, 3배 많게는 10배 이상 만들어야 본인이 목표로 하는 이런 강남 2구, 그 중에서도 한강뷰에 갈 수가 있고, 가더라도 여기서 이제 실제 거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문직 외벌이도 사실 여기서 거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뭐 전문직 외벌이하고 대기업 맞벌이하고 소득이 거의 비슷한데, 어느 정도 여기를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직 맞벌이이거나 사업소득이 월등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거주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, 이렇게 거주를 할 목적이 있고 내가 한강뷰를 갈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어떤 테크트리를 타야 됩니다. 본인이 생각하는 이렇게 1주택 갈아타기를 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영원히 갈 수가 없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